안녕하십니까.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현 정부에서 강제로 북송된 두 탈북 청년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리고 또 강제 북송되거나 또 강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북한의 보위부 요원들에 의해서 끌려갔던 임지연 씨와 같은, 또 라오스에서 2013년도 북한으로 끌려간 9명의 청소년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한때 이들은 북한 조선중앙TV에도 나와서 그들이 비록 조국과 인민과 당을 배반하고 북한을 탈출했지만 장군님의 사랑과 배려에 의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들이 뜻하는 대로 어떤 학생은 김책공대, 어떤 학생은 청소년은 김용직 사범대학과 같은 그 대학에 갔다고 북한이 조선중앙TV로 방영하고 그들의 생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최근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계속 추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북한에 강제 북송되거나 또 아니면 강제로 끌려가거나 한 사람들에 대해서 추적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작년에 있었던 두 청년, 정말 억울하게 현 정부에서 북한에 보내졌죠. 그때 그 두 청년을 북한으로 보내면서 현 정부는 김정은을 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북한이 이미 공개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라고 믿습니다. 학수고대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를, 근데 부산 아세안 정상회의입니다, 여러분. 작년 11월 달에 있었던 그 아세안 회의에 참여하기를 학수고대한다. VIP, 최고의 VIP로 모시고 최고의 의전을 다해서 모시겠다고 한 것이 바로 현 정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바로 북한이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를 엄청나게 비난했죠. 그 이후에 이 청년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 편지와 함께 넘어간, 상납하듯이 보내버린 두 청년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저는 각방으로 이 소식을 알기 위해서, 그들의 소식, 그 차후 소식을 알기 위해서 각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와 첩보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아직 공개 청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국가보위부를 통해서 인민반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 두 청년들에 대한 선전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광폭정치라든가 아니면 완한 넓고 큰 사랑의 결과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이 청년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와 민족과 당을 배반해서 엄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남조선에 도망을 쳤지만 결국 남조선에서는 거기서 가 있을 것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간 자들은 절대로,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조국과 민족을 배반하고 남조선에 간 자, 남조선에 도망친, 남조선에 망명한 자들은 결국은 거기서 살지 못하고 다 이렇게 돌려보내진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아무리 남조선에 가더라도, 망명하고 아니면 조국을 배반하고 남조선으로 도망치더라도 남조선 정부는 다 너희들을 다시 붙잡아서 이렇게 보낸다. 그러나 장군님은 김정은 장군님을 말하는 겁니다. 김정은 장군님은 이들을 총살하지도 않고 새 삶을 열어주었다. 즉 여기서 엄중한 범죄를 지고 남조선으로 도망쳤지만, 비록 남조선이 잡아서 보냈지만 처용하지 않고 오히려 새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에 와서 북한이 왜 이런 선전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 전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끌려간 임지연 모란봉 클럽에 많이 나왔죠. 인물도 예쁘고 젊고 발랄하고 또 말도 잘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그 임지연 청년이 중국에 부모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러 갔다가 끌려간 사건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끌려가서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고 얻어맞고 그리고 할 수 없이 나와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조선중앙TV에 또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나와가지고 나는 내가 남조선에 가서 했던 행위 정말 잘못했다. 뭘 모르고 그랬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임지연 청년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 간지도 모르고 어디서 생활하는지도 모릅니다. 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정치범 수용소에서 영원히 살아나올 수가 없는 가혹한 혹독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때뿐이고 이미 1년 정도 이용을 하고는
다시 뒤에서 잡아다가 정치범 수용소에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나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나 인권단체에서 그들의 운명을, 그들의 생명을 계속해서 추적하지 않는다면, 또 그들의 생사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정치범소에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고 가혹한 고문과 가혹한 학대를 받다가 죽어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지연이도 어디에 있는지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자취를 감춘 것이 아니라 아마 정치범 수용소에 이용할 대로 이용당하고 끌려간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2013년도에 라오스로 도망을 쳤던, 라오스로 탈북을 했던 제 9명의 청소년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나이가 참 어렸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요 얼마 전에 약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을 김책공대 보내서 장군님의 배려 속에서, 당의 배려 속에서 김책공대를 다니는 모습을 TV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도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그들의 생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고 계속해서 관심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심이 사라지자 그들 역시 지금 어디 간지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어디에 갔겠습니까? 그들은 이용 가치가 있을 땐 이용하지만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바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병으로 사망했다는 위장 사망수를 써서 다 죽여버리는 것이 북한입니다. 이건 국가 보입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계속해서 써오던 수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북한이 최근에 이런 탈북자, 특히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갔다고 북한에서 엄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탈북 청년 이 32명에 대해서. 그런데 북한에 끌려가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공개 총살 당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 총살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무리 남조선에 도망을 쳐도 반드시 우리는 남조선에까지 가서 잡아오든지 아니면 남조선 정부에서 우리한테 다 보내준다고 하면서 탈북을 막으려고 한 것이 바로 그때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엄중한 범죄를 짓고 남조선에 갔지만 도망쳤지만 결국 남조선 정부에서 우리한테 보내서 총살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들을 총살하지 않고 장군님이 배려 속에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돌려줬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최근에 와서 왜 김정은이가 너그러워졌을까요? 정말 그 사람들이 청년들이 불쌍해서일까요? 아니면 남조선 정부가 북한으로 북송시키고 그리고 총살되기를 바랐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북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경제가 완전히 파탄되고 북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여기에서 지금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북한의 경제 상황은 엄청 어렵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북한 경제 상황을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정말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북한 엘리트 계층, 김정은을 지지하는 엘리트 계층들까지도 다시 말씀드린 평양에 있는 수뇌부 사람들까지도 김정은을 제외한 당중앙위원회, 내각, 보위부, 보안성과 같은 북한 주민들을 통치하고 탄압하고 북한 김정은 체제를 유지해주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아비규환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제고난의 행군이 1995년부터 98년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십만 명이 살 길을 찾아 먹을 것을 찾아 중국으로 탈출했던 것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 도래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김정은 체제의 치명타가 되고 김정은 정권이 붕괴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그것을 막고자 이렇게 강제 북송된 두 청년 선원들까지도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제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참다 더 이상 참기 어려우면 이판사판이 돼버립니다. 김정은에 맞서 싸우다 죽나 아니면 굶어서 죽나 이판사판이 되게 된다면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살 길을 찾아 압록강을 넘거나 또 두만강을 넘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엄청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러시아로 넘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탈출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겁니다. 아마 중국 정부도 이러한 대규모 탈출은 막지 못할 겁니다. 특히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압록강, 두만강
쪽으로 탈출하는 것보다 군사 분계선이 뚫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최전방에 나와 있는 약 40만 명에 달하는 1군, 2군, 5군 제 최전방 부대 병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아니 평양에 있는 수뇌부, 고위 계층들까지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하물며 이 최전방에 나와 있는 40만 명의 군인들을 무엇으로서 먹여 살리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한은 춘공기입니다. 가장 먹을 것이 없을 때입니다. 거기에 전염병까지 겹쳐서 지금 이판사판 돼버렸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이런 상황에 빠져있는 이 군인들을 어떻게 살리는가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 군인들에게 어떻게 공급하는가에 따라서 김정은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이 지금 북한에서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두만강 연안에서 굶어 죽어 나가는 사람들, 북한 내륙지대에서 굶어 죽어 나가는 사람들은 그걸 돌봐줄 겨를이 없다고 합니다. 김정은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돌볼 겨를도 없습니다. 왜? 북한에 있는 120만에 달하는 조선인민경비대와 조선인민군 병사들이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전방에 나와 있는 이 40만 명의 군인들을 통제 불능의 상황에 가게 된다면, 또 이 장군들, 이 부대를 이끌고 있는 상좌 이상 연대장이나 여단장, 사단장, 군단장들이 자기 병사들이 무대기로 굶어 죽어가거나 아니면 용량실조에 걸려 쓰러지게 된다면 그들의 결단은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내가 만약시 사단장이라면, 내가 만약시 사단 정치위원이라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쓰러지고 있는 자기 병사들을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그래서 최대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김정은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지금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 이게 잘못하게 되면 국가 전망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국가 전망이 달린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정도 노동신문이 이야기하고 김정은이가 직접 국가 전망에 대해서 그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북한의 상황이 이렇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특히 한반도 정세가 위험해집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전염병과 싸우는 것과 동시에 김정은의 움직임을 낱낱이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군부의 움직임을 낱낱이 파악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에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어제 기자들과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에도 확진자가 있다. 저는 이미 한 달 전에 벌써 방송을 통해서 북한에서 들어온 정보를 통해서 어디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격리됐고, 특히 해상과 같은 곳은 골짜기 세 곳, 즉 간염요양소나 결핵요양소의 그 이름까지도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수백 명이 격리되어 있다는 말씀드렸고, 신의주에서는 벌써 한 달 전에 확진자가 발생해서 사망했다는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지금 북한은 이 전염병 때문에 국경을 폐쇄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 전체가 지옥 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경을 열 형편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체도 모든 지옥을 아직까지는 서로 오가는 것조차, 지옥과 지옥에 오가는 것조차 아직도 완전히 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만강, 압록강 교두보의 세관을 모두 차단하고 폐쇄하고 아직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육직책으로 인민무력부 고위 관료들, 인민무력부장을 비롯한 총정치국장, 총참모장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조선인민경비대 국경경비를 맡고 있는 국경경비대의 인민무력부에서 행하는 모든 밀수품을 단속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군부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강제 북송시킨 두 청년 선원에 대해서도 총살도 하지 못하고 그들까지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전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선전용으로 이용당하는 때까지는 아마 살아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단체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나 우리 한국인권위원회나 북한인권센터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제적으로 또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특히 이 언론 방송을 통해서 그들의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계속해서 방송을 한다면 그들은 국제사회를 의식해서 함부로 처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 속에서 멀어지고 국제인권단체와 이 언론 매체들에서의 관심이 멀어지게 된다면 그들은 결국은 목숨까지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강제 북송되거나 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방송을 통해서 그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고 북한 2,500만 동포들의 고통을 줄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널리 퍼날라 주실 때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 또 저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